징기스칸에게 배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져 평범하던 일상이 변했다. 외출할 일이 적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벼르던 책을 정리하였다. 시골에서 자랐으니 집안일을 돕느라 책 읽을 시간이 부족했고 교과서에는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서가에 가득한 책이 가장 부러웠다. 월급날 책을 한 권씩 살 때마다 뿌듯해 밤새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사모은 책과 문인에게 받은 책까지 한쪽 벽면을 채웠다. 나이가 드니 체력에 한계가 있고 시력도 나빠져 책에 몰입할 수 없다. 책을 발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소중히 간직했다. 한 번 읽은 후 다시 읽지 않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책을 먼저 꺼냈다. 페이지로 버려도 한 번쯤은 다시 읽고 버리는 것이 책에 대한 예의란 생각이 들어서 옆에 쌓아놓고 읽었다. 읽고 나면 책의 줄거리는 물론 주인공 이름까지 가물가물하지만 엉덩이 싸움이란 우정이 소설가 말이 생각나서 싸움을 시작했다. 두꺼운 책부터 읽어야 점차 쉬워질 것 같아서 535페이지 두꺼운 징기스칸을 집었다. 징기스칸은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8,000km 땅을 정복한 몽골 제국 건국자다. 정복당한 부족들은 공주나 왕비를 바쳐 황후와 황비가 48명이나 되었지만 자신들 부족 풍습을 따르게 하고 공평하게 대하니 위계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웠다. 아내를 빼앗아간 메리키토족을 쳐서 그들의 전통 의복을 입고 있는 아내 보르테와 보르테가 낳은 적장의 아들을 데려왔다. 과거를 묻지 않고 제1왕후 권위를 주었으며 아들은 훌륭한 무사로 키웠다. 부족을 정복한 후 노획한 재물과 여인을 부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세금을 적게 받았으며 조금 더 형편에 맞게 받아서 민심을 얻었다. 징기스칸 자신도 평민과 같은 옷을 입고 먹었다.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부역이 줄었으며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윤택해졌다.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을 가장 싫어해서 거짓이 탄로나면 그에 상응한 벌을 주어 희화에 있는 장수들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다. 그는 집안 사정을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부족에서 쫓겨났다.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쥐를 잡아먹었으며 3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남았다. 배우지 않아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여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칸이 되었다. 어록을 남겼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백성을 아껴야 한다는 지도자의 통치 이념은 8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징기스칸 같은 지도자를 만났다면 백성들은 생업에 충실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난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양당의 대립이 끝날 줄 모르고 화재와 전세 사기까지 나라가 들끓고 있다. 17세기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은 조선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했다. 의력이 되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조 원대 사기를 친 조이팔, 코인 사기, 테라 창업자 권도형, 셀 수 없다. 고등학생에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범죄의 대가로 10억쯤 받는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훨씬 넘는단다. 평생 감옥살이를 하여만 한다면 그런 대답이 나오겠는가. 최근에 건축왕이라 자칭하는 사기범이 전국에서 나와 충격을 준다. 한 사람이 소유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무려 2,800채라니 상상이 가지 않는다. 건설업자와 부동산 소개소까지 한통속으로 사기를 쳤다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피해당한 20대와 30대 세입자 중 자살자가 늘고 있다. 옛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하는 말이 있다. 서민과 청년들이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법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 사람 죽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법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너무 두꺼운 책이라 망설였는데 소제목을 넘길 때마다 징기스칸 드라마 장면 하나하나가 떠올라 징기스칸에 푹 빠졌다. 책은 쉽고 재미있어야 읽는다. 내 작품집도 재미있나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